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용어들은 실제는 민법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민법이라는 게 용어가 뭉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용어를 잘 해석할 수 있다면 민법 공부는 60%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용어가 잘 해석이 된다면 금방금방 이해가 돼요. 나중에 우리가 그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읽어도 대체 이 친구가 내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을 될 수 있으면 잘 해석이 되려면 어느 정도 민법 용어가 좀 와 있어야 돼요. 일상 용어로 쓰던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률 용어로 전환시켜서 사용을 하다가 다시 우리가 시험장을 가서 문제를 볼 때는 그 일반 용어, 일상 용어로 전환돼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체로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봤던 기간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기한이에요. 그 기한하고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건은 용어 지금 요 페이지 수가 77페이지인데요. 77페이지인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할 때 요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조건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한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간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죠. 자, 요 세 가지인데 요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기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조건은 여기 없어요.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용어지 116페이지에 조건이란 단어가 나와요. 기한은 지금 우리 페이지 수는 77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여긴 77페이지인데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요걸 해볼게요. 조건과 기한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다 써볼까요? 자, 조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효력이 플러스 장래 불확실한 요 사실에 의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의존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장래 불확실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갑이 을에게 을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플러스 커피 한 잔 사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커피 한 잔을 먹는다는 게 뭐가 돼요? 효과거든요. 그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중개사 시험에 합격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근데 이 중개사 시험은 이게 불확실하다 이거죠. 요 불확실한 사실에 효과가 의존하고 있는 형태 있죠? 요걸 우리가 조건이라 그래요. 조건. 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유럽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다. 아니면 내가 만약에 시집을 장가를 간다면 너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일 눈이 온다면 내일 비가 온다면 너 대학을 들어간다면 대학을 졸업한다면 대학 들어갔다고 다 졸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면 요걸 우리가 조건부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건부 계약이다. 조건부 계약이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와 반대로 그럼 기한은 뭐냐? 기한. 자, 기한입니다. 이젠 거꾸로 기한은 뭐냐? 이렇게 불러요. 그럼 기한도 역시 효력인데요. 자, 플러스 장래
요건 확실해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기한이다 그래요. 기한이다 그럽니다. 여기는 확실한 거, 여기는 불확실한 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럼 기한은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게 대표적이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하듯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오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주겠다. 그럼 커피는 효과죠. 근데 커피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크리스마스가 와야 돼. 근데 크리스마스 와야 안 와요? 반드시 오거든요. 그럼 요건 뭐라 그래 이건요? 네,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에 효과가 의존하고 있다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한 이렇게 불러요. 이걸 기한 그럽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돌아오면 생일이 돌아오면 아니면 무슨 광복절 아니면 어린이날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은 확실하잖아요. 자, 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기한이라 그래요. 병이 사망하면 병은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기한부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헷갈린다고 이제. 내일 비가 온다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조건부죠. 그런데 언젠가 비가 온다면 이건 기한이에요.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비는 반드시 오거든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온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건 기한부 법률행위. 내일 비가 온다면 이건 조건부 법률행위. 언젠가 비가 온다면 기한부 법률행위. 자, 그러면 이제 뜻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기한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이 효력이 중요합니다. 효력의 발생 변경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되어 있죠.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면 기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면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법률행위 부관이다. 자, 조건은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 여기는 확실하다. 발생하는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건 정리가 됐을 거예요. 조건은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요건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기한은 요건 확실한 거죠. 근데 조건은 다시 두 가지가 나눠져요. 좀 어려워요, 이게.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정지 조건, 또 하나가 해제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내일 비가 오면 커피 한 잔 사주겠다. 정말 비가 온 거야. 정말 비가 온 거죠?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되는 걸 말해요. 정지는 발생, 해제는 소멸. 자, 기한은 확실한 건데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시기는 발생, 그럼 종기는 소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조건기한인데, 자, 여기 비가 오면 언젠가는 비가 올 것이므로 기한이 돼요. 언젠가는 비가 오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자, 10월달 한 달 내에 비가 오면, 근데 10월달에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우리는 몰라. 불확실해.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 비가 오면 기한. 10월 한 달 내에 비가 온다면 10월 한 달 내에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요건 조건이라 그래요. 자, 하나 더 해보게요. 우리가 기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간. 자,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임대차가 발생이 되죠. 이걸 우리가 시기,
임대차가 발생이 되니까. 그 다음에 12월 31일 요걸 종기라 그래요. 왜? 임대차가 소멸되니까. 그럼 시기, 종기 하고 나오죠. 그러면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은 요 시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연결하는 거, 요 부분이 있죠. 요것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라 하고, 요 시간의 흐름을 기간이라 그래요. 그럼 기한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지. 죽을 때, 비가 올 때, 사망할 때, 생일날, 크리스마스 날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간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기간 쪽으로는 시험을 내지 않고 기한 쪽으로 시험을 내요. 어느 시점, 요 시점, 시기, 종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여기 올라오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기한의 이익. 자, 기한의 이익이 뭐냐? 요걸 해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은행이 있어요. 이게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1억을 빌려와요. 그럼 얘는 빌려준 사람 채권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 얘는 갚아야 될 사람 채무자입니다. 자,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년간 돈 1억을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요걸 우리가 뭐냐면, 요 값은 이 기간 동안 요 1억이란 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요. 쉽게 정확히 말하면 기간의 이익이 되겠지만 기한의 이익.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 그러면 요 기한의 이익은 만약에 이자부 대출, 이자를 대출받는 거라면 갑의 입장에서는 1년간 요 1억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요 사용하는 걸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요.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을의 입장에서는 1년간 매달 이자가 들어올 거거든요. 이자. 12달 동안. 그럼 얘는 12달 동안 사용을 하는 거고, 얘는 12달 동안 이자를 받아 먹거든요.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기한의 이익,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한의 이익. 자, 그럼 기한의 이익을 보시면 법률행위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측에 있다고 추정이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기한의 이익은 그 기간 동안, 그죠?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발생되는 뭔가 이익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어느 은행이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을 받는 기간 동안 남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한의 이익이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매달 그 기간 동안 이자가 들어온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기한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기한의 이익은 나중에 잠깐 한번 나올 건데요. 일단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기간, 요 기한이 뭔지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확실하다. 그럼 요건 기한. 또 하나가 불확실하다. 그럼 조건이에요. 불확실한 건 조건. 기한은 뭐예요? 확실한 거.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으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돼요. 예를 들면 병이 사망하면 집을 주겠습니다. 병이 사망하면 집을 주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병이 사망하여야 한다. 병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나요? 아니에요. 병은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예요. 반드시 확실한 거죠? 그럼 이건 기한부,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내가 커피 한 잔 사주겠다. 그럼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오니까 기한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커피를 한 잔 사주겠다. 그럼 크리스마스 날 눈이 오거나 비가 와야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눈이 안 올 수도 있다고. 뭔가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인데 항상 우리 민법 문제에서는 50번으로 항상 우리가 민법은 41번부터 80번까지가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0번으로 조건 기한이 꼭 시험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건과 기한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좀 잘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그래서 조건 기한이 거의 이 내용들이니까 정리를 하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하나 더 봐볼까요? 용어 우리 페이지 수는 78페이지 낙성계약이다라는 말 보이잖아요. 낙성계약. 자, 요 낙성계약이 어떤 건지 요것도 계약이에요. 근데 이건 낙성이라고 돼 승낙. 승낙이라고 보시면 돼요. 승낙인데요.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이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15개 종류의 계약이 있는데요. 거기에 현상광고,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낙성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것과 반대되는 게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낙성계약은 승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이 돼요. 자, 예를 들어보면 갑이 자기 집을 을에게 나 1억에 팔겠다라고 했어요. 살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그래 내가 당신 집 1억을 사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한 거죠. 그럼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된 거죠. 그 의사표시에 일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이 바로 요 낙성계약이에요. 승낙. 근데 요물계약은 안 그래요. 요물계약은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물계약은 자 당사자 의사에다가 플러스 물건에 인도가 있어야 돼요. 물건의 인도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 전봇대에 무슨 강아지를 찾습니다. 사례금 5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가끔은 뭐 부모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치매 환자예요. 보신 분 있으면 제보를 기다립니다. 또 아니면 교통사고 나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니면 우리 심지어 경찰서 같은데 파출소 지나다니다 보면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30명이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절도범, 강제추행범, 살인죄 해가지고 한 3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중간에 국민의 협조로 검거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 요물계약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그게 현상광고거든요. 이걸 현상광고라 그래요. 현상광고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살해하겠습니다. 50만 원.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강아지 찾아줄게. 나오고 계약해. 그러면 그 강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뭐라고 해요? 강아지를 일단 찾아가지고 오시라 그래요. 그럼 내가 살해를 하겠다니까 둘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찾아가지고 들고 와야 돼요. 그래야 성립되는 계약. 이게 요물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찾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제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단순히 내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해가지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요물계약은 단순하게 외워버리면 돼요. 그냥 뭔가 뜻을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나와버리니까 요물계약은 3개밖에 없어요. 내가 현대, 계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현대, 계보 그래. 현대. 여러분들 현대 있죠. 삼성 말고 현대. 현대, 계보. 이 현자가 현상광고라 그래요.
뭐 도둑놈 찾아주세요. 강아지 찾아주세요. 부모님 찾아주세요. 현상 광고. 그 다음에 요걸 대물 변제라 그러는데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요건 계약금. 그 다음에 요건 보증금. 임대차에서 요거 네 가지가 요물 계약이에요. 요 네 가지만. 그래서 우리 시험 전체, 민법 전체를 따져도 요물 계약에 해당되는 건 현대, 계보, 현대, 계보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낙선 계약이에요. 낙선 계약. 그래서 승낙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없죠. 매매 계약. 매매도 낙선 계약. 교환 계약 없죠? 교환 계약도 낙선 계약. 임대차도 없죠? 임대차 계약도 낙선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100% 낙선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물 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에 요 네 개밖에 없다는 거, 그 정도 정리하면 돼요. 현대, 계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계약의 종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31회 때 기출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물계약을 물어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현대계보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낙선계약이다.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짤막짤막하게 몇 개를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가볍게 잽잽 날린다고 듣고 가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본 수업에 들어가면 요게 그거구나라는 걸 금방 이해할 거예요. 낙선계약, 승낙만 있으면 된다. 요물, 요한다. 물건의 인도를 요한다. 요물계약, 요사스러운 계약이 아니고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용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알겠죠? 요거 승낙이란 말, 승낙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몇 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번 그냥 되씹듯이 한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다 보면 어감이 잘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